내가 박 대통령한테 받은 지휘봉이에요. 대통령 이름하고 이게 다 쓰여 있죠.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쓰다가 77년도에 나한테 줬는데 요새는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 금으로 된 걸 똑같은 걸 만들었죠. 대통령 기록물 보관소에 있는 사진이에요. 있어서 요거를 나한테 줬는데 그냥 준 게 아닙니다. 허경영이가 이 나라를 나중에 자기 정신을 이어가라고 준 거예요. 지휘봉을 남한테는 주겠습니까? 이게 두 개를 새로 만드니까 요걸 나한테 준 거예요. 요건 백금입니다. 박정희 대통령 이름과 연도 75년 5월 29일이라고 적혀 있고 대통령 박정희. 그 다음에 여기 대통령 마크 장국진 박사님의 잠깐 축사를 잠깐 쓰시겠습니다. 저하고 허경영 후보님과의 인연은 공화당 때 제가 박정희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을 하고 있을 때 허경영 후보님은 그 당시에 대통령 보좌관, 비밀 보좌관입니다. 비서, 그 아주 젊은 나이지만은 이병철 씨가 추천돼서 이분이 참 역사상 유례 없는 아주 젊은 보좌관을 했습니다. 여러분이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궁화 꽃은 지지하다. 그 책에 제가 추천서를 쓰고 책을 쓸 때 참고를 많이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그 책에 있는 것은 모두 사실입니다. 그 책을 보는 사람들은 환장하다, 얼토당토 한다. 세상에 정말 그 당시에 핵무기를 개발했을까? 이런 의심을 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. 또 과연 허경영 후보가 어린 나이에 어떻게 대통령 보좌를 할 수 있었을까?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. 제가 산 증인입니다. 허경영 후보 15대 때 대통령 출마하실 때도 제가 이 민주공화당 상임고문으로 좀 앞장선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허 후보를 왜 존경하고 따라다니느냐? 이 나이는 우리 큰아들하고 동갑입니다. 실례지만은. 제가 깍듯이 총재님, 후보님, 나도 장관 한 놈이고 서울대학교 교수 한 놈인데 내가 어디가 부족해서 젊은 사람한테 후보한테 뭐 총재님하고 무엇이 가능했어요? 왜? 목숨 바쳐서 박정희 대통령이 목숨 바쳐서 이 나라를 구국한 것처럼 나도 목숨 바쳐서 이 젊은들이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.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제1건국을 하셨다면 박정희 대통령이 제2의 건국을 하셨습니다. 근데 허경영 후보가 제3의 건국을 하겠다는 거죠. 이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뜬다는 그런 대국을 만들려면은 경제 이론이 가장 밝은 IQ가 430 넘는 내가 서울대학교에서 수석 졸업자인데요. 내 자랑을 나오는 게 아니라 허총재 자랑하려고 제 얘기를 한 겁니다.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수석 졸업자거든요. 근데 IQ가 150밖에 안 돼요. 밤새서 공부를 해야 돼요. 그래야 1등 졸업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총각 나이에 22살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진미여자고등학교 선생을 뽑았어요. 총각 선생은 그 학교 대결에 취임거든 제가. 근데 저는 허총재 앞에서는 키가 작아져요. 왜? 이분 IQ가 나보다 몇백 배가 높은 사람입니다. 근데 그 머리 잘 쓰면 안 되죠. 그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. 아버지같이 모셨던 박정희 대통령이 다 이루지도 못한 것을 이제 반드시 성취하겠다.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경제대국을 만들겠다는 거죠. 바늘처럼 강직하게 바늘로 얼마든지 세계 경제를 장악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왜 무서운 큰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세계 경제를 장악하려고 합니까? 경제의 급소를 찔러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민자본주의의 3대 원칙은 분명히 절대 공평의 원칙이 세 번째 들어있어. 그 절대 공평은 뭐냐? 열심히 새벽에 나와서 저녁까지 일하고 뛰어다니고 때까지 일한 사람들이 노후에 편안해야 되고 뭔가 좀 저축이 돼서 중산층이 돼야 되는 거예요. 그런데 놀지 않고 한평생을 집에서 열심히 일해주고 남편 출퇴근시키고 또 그러다 모자라서 또 나가서 집안에 인터넷 또 올리고 나가서 일하는 여성들이 얻어간 게 뭐냐? 전부 빚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. 이 경제 원리가 뭘 잘못됐어. 근데 가만보니까 처음부터 놀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잘 산단 말이야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런 경제 원리는 제가 가정살리기 10대 공약으로서 다 정상으로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. 그런 높은 단계의 경제 원리를 모르고 그 경제 원리와 정치 원리와 도덕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
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런 걸 주느냐, 무슨 돈으로 주느냐, 예산을 절약해서 국민들에게 현금으로 돌려줍니다. KBS, MBC, SBS 각 조중동을 동원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선거 5개월 전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1등, 2등, 3등을 지구가 정해놓고 신문사 국장한테 뇌물을 주고 방송국의 국장한테 그에게 뇌물을 주고 말입니다. 맞습니다. 내가 나중에 다 조사해서 밝혀낼 거야. 그래가지고 그 여론조사를 누구가 몇십 프로, 누구가 몇십 프로, 선거도 하기 전에 나는 후보도 등록하지 않았는데 그걸 인터넷이고 텔레비 신문에 도배를 해. 그래 나니까 국민들은 거기에 체면이 걸려가지고 그냥 그 여론이 바로 선거를 좌우해버린다 이 말. 이런 양심을 가진 어른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? 이런 잘못은 여러분보다도 정치인들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. 그런 정치인을 왜 뽑느냐 이 말이에요. 이 사람들은 4,000명의 지자체 의원